웃고 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며 얼굴이 늙어 보이게 만드는 필터. 처음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저 장난이었고 기술을 가지고 노는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눈매가 처질수록 딸은 웃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지 영상이었고 언젠가 올 미래를 흉내낸 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딸의 표정이 바뀝니다. 웃음이 멈추고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합니다.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지 어른은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컥합니다. 영상 속 아버지뿐 아니라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까지. 왜일까요? 아이보다 어른이 더 늦게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에게 아버지는 언젠가 늙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는 지금의 아버지를 봅니다. 지금의 목소리, 지금의 얼굴, 지금의 손을 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항상 거기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필터 속 얼굴을 놀이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미래의 농담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시간은 개념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반면 어른은 시간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사람은 늘 말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겠지. 아직은 아니니까. 부모가 늙는 것도 아이와의 마지막 순간도 항상 미래로 미뤄둡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은 그 안심을 깨버립니다. 그제야 어른은 영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늙는 모습을 보고 울었지만 어른은 자신이 언젠가 이 아이에게 그런 모습이 될 걸 떠올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슬픔보다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늦게 알게 될까요? 시간은 늘 흐르고 있었는데 왜 그 사실을 이제야 느끼게 될까요? 사람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임시라고 착각합니다. 오늘도, 이번 달도, 이 나이도 전부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도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 안 들어도, 지금 같이 안 놀아줘도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시간이 항상 남아있을 것처럼. 그 쇼츠 영상은 그 착각을 몇 초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올 일을 한 화면 안에 압축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잔인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던 미래를 눈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울었고 어른은 뒤늦게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상실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고 어른의 울음은 후회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잃기 직전까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이번 일만 끝나면. 그 말들은
합리적인 계획처럼 보이지만 실은 회피에 가깝습니다. 지금 마주하기엔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언젠가 늙는다는 사실, 아이의 손을 놓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척만 합니다. 알고 있지만 느끼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 영상은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어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느냐고, 왜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믿느냐고. 어른이 울컥한 이유는 아이의 눈물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을 떠올리며 비슷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생각이 가슴을 조입니다. 그래서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이건 부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비슷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시간도, 부모와의 대화도, 지금의 건강도 항상 현재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미래형으로만 움직입니다. 그 영상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울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질문을 조용히 던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말 당연한 걸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충분히 바라보고 있을까? 아이보다 어른이 늦게 오는 이유는 어른이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어른이 더 많은 회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시간에 대한 거부였고 어른의 울음은 시간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그 쇼츠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한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라는 말로 지금을 덮어두고 살지만 시간은 그 언젠가를 조용히 지워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아이와 웃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당연한가? 혹시 우리는 나중에 울기 위해 지금을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는 그걸 본능으로 느꼈고 어른은 그제야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다면 아직은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이의 울음이 잠시 빌려 보여줬을 뿐입니다.